오늘은 POW 작업 증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증명은 이제 마이닝을 하는 거죠. 비트코인 마이닝 과정인데, 이제 비트코인 마이닝을 할 때는 이제 블록에 헤더 값이 있습니다. 버전, 그 다음에 previous 블록 해시, 이전 블록 해시, 그 다음에 이 트랜잭션을 모아놓은 값의 해시 값인 머클루트 해시. 트랜잭션이 머클루트라는 형식으로 저장돼, txid가 머클루트 형식으로 저장이 돼가지고 그거를 이제 맨 위에 있는 값이 최종 값이 되게 되는데, 트랜잭션의 내용이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그 최종 값이 달라지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머클루트에 값만 이렇게 넣어 놓는 거랑, 그 다음에 타임스탬프, 그 다음에 비츠, 논스, 이렇게 헤더 값이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개 값을 해시한 게 블록 해시입니다. 그래서 이 해시 값을 맞추는 게 바로 비트코인에서 이제 마이닝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때 이 값을 다 더해가지고 해시를 한 값이 블록 해시여서 블록 해시 값을 맞추는 게 정답이 됩니다. 다른 값들은 근데 저희가 다 구할 수가 있는데요. 논스 값이 이제 난이도를 위해서 랜덤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스 값을 통해서 정답의 범위를 정하고, 논스 값이 낮아지게 되면은 이제 정답의 범위도 이제 논스 값이 낮아지면 대입해야 되는 값이 더 낮은 값까지 대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입해야 될 값이, 정답의 범위가 줄어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논스 값이 낮으면 더 낮은 값까지 대입해야 되기 때문에 정답의 범위가 좁아져가지고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논스랑 난이도가 반비로 관계인데요. 논스가 예를 들어서 높아지면은 정답의 범위가 그만큼 넓어집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줄어들게 되고요. 정답의 범위를 조절해주는 게 바로 논스의 역할이고요. 논스를 그래도 사용해가지고 난이도를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은 채굴할 때 보면은 동시에 블록이 동시에 생성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롱기스트 체인 룰이라는 것에 따르거든요. 그래서 가장 긴 체인이 제대로 된 체인이다 이렇게 선택을 해줘요. 근데 이렇게 가장 긴 체인을 선택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블록체인에서 현재 여기까지의 결제가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롱기스트 체인이 선택돼가지고 이쪽 트랜잭션이 롤백 됐어요. 그럼 트랜잭션이 취소되면은 이쪽에 있는 거래가 무효화되고 다시 올라갈 텐데, 그때 비트코인에서는 선택할 때 롱기스트 체인 룰에 따라서 가장 긴 체인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걸 컨펌이라고 하거든요. 컨펌 1번, 2번, 3번에서 컨펌 숫자가 올라갈수록 더 안정적으로 이 트랜잭션이 롤백될 확률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 트랜잭션이 롤백이 되더라도, 근데 이제 mem풀이라는 게 있어요. 메모리 풀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트랜잭션이 그 메모리 풀에 있기 때문에 메모리 풀에 이 취소된 거래 같은 게 다시 돌아옵니다. 그 취소된 거래도 다시 그 시간이 지나면은 진행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블록에 들어있는 트랜잭션의 내용도 거의 동일합니다. 누군가 일부러 조작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거의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왜냐하면 이 수수료를 챙겨 먹으려면 결국 그 수수료가 많이 들어오는 트랜잭션을 멤풀에서 고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대부분의 트랜잭션이 동일하게 겹칠 거예요. 왜냐하면은 조작하려는 애일 가능성은 매우 적고, 조작 안 하려는 애라면 당연히 수수료를 많이 먹는 애들을 트랜잭션을 채웠겠죠. 그래서 어차피 이게 3칸이 가든 2칸이 가든 이 블록 내용이 동일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르다고 하더라도 거래가 거의 일치할 확률이 높고요. 취소가 되더라도 그 거래가 아예 취소가 되는 게 아니라 메모리 풀에 다시 들어가서 메모리 풀에 있다가 그 다음 블록에 이렇게 연결이 돼서
여기에 있던 블록이 이 블록에라도 트랜잭션이 들어갈 수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렇게 트랜잭션이 롤백 되거나 할 확률은 적긴 한데요. 아무튼 얘네는 이제 안정성보다 세이프티 오버 라이브니스 쪽이기 때문에 블록을 먼저 생성하는 게 우선시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 롱기스트 체인 룰이라는 걸 비트코인에서 사용하게 되고요. 그래서 롱기스트 체인 룰을 적용하될 시 블록 생성 시간을 짧게 해볼까라고 시도를 해보면 중복 블록 생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포크가 더 많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블록 크기를 늘려볼까라고 생각하게 되면 전파 속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블록 크기가 늘어나면 전파하는데 걸리는 속도가 무거우니까 더 오래 걸리겠죠. 하지만 이더리움은 지금 블록 생성 시간이 비트코인에 비해서 훨씬 짧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더리움에서는 이제 고스트 프로토콜을 써서 그렇습니다. 고스트 프로토콜의 등장 배경이 그래서 롱기스트 체인 룰에 따르면은 그 블록 생성 시간이 너무 길고 그 다음에 포크도 더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더 긴 애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더 무거운 애를 선택하자라는 개념으로 나온 게 고스트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택을 하게 되면 이제 1B, 그 다음에 2C를 선택할 거고요. 그 다음에 3D, 4B로 선택하게 될 겁니다. 이 선택하게 되는 기준이 연결된 노드가 많은 애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긴 애들을 선택하면은 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나중에 롤백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가장 무거운 애들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생성 시간이 짧아져도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보안성이 유지됩니다. 사실 이렇게 긴 걸 선택하는 게 더 정당하지만 약간 어느 정도의 정당성을 포기하고 좀 효율성을 선택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블록 생성 속도가 원래 빨라지면은 트랜잭션 처리율이 증가하게 되거든요. 근데 고스트 프로토콜과 롱기스트 체인 룰이 거의 비슷하게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블록 생성 속도가 따른 트랜잭션 처리율은 비슷하게 증가하는데 보안성의 경우는 매우 큰 차이가 보입니다. 한마디로 동일한 생성 시간을 놓고 봤을 때 이 보안성은 고스트 프로토콜이 일정해가지고 훨씬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에서는 블록 생성 속도를 빠르게 해도 보안성이 동일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이제 생성 속도를 빠르게 해서 TPS를 이더리움보다 상당히 높이고 블록 생성 시간을 좁게 만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POW 중에서 비트코인의 마이닝 과정, 난이도 조절 방법, 그리고 고스트 프로토콜의 등장 배경이랑 이제 고스트 프로토콜의 정의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잠깐만 하자면 난이도는 해시값을 구하는 건데 이 해시값을 다 구할 때 논스값을 낮추게 되면은 난이도의 정답의 범위가 올라가서 이제 난이도가 줄어들고 논스값을 그러니까 낮추게 되면 난이도가 올라가고 논스값을 높게 잡으면 정답의 범위도 넓어져서 난이도는 내려가게 됩니다. 그 논스값을 이제 14일 동안 이제 2016개의 블록을 만드는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2주 간격으로 재조정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논스 값을 통해서 채굴 블록 생성 시간을 계속 조절해주게 되는 거고요. 블록 생성 시간을 길게 하면 나올 수 있는 문제점은 이제 롱기스트 체인 룰에서 블록 생성 시간 짧게 하면 중복 블록이 계속 생성하고 크기를 늘리게 되면 전파 속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가 고스트 프로토콜이 등장함으로써 이제 더 안정성이 확보되면서 더 짧은 시간에 블록을 만들어도 문제가 안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동일한 블록 크리에이션 레이트를 두고 봤을 때 TPS는 동일하지만 이제 안정성은 이제 롱기스트 체인 룰을 적용했을 때는 이제 더 빨리 블록이 생성되면 충돌이 훨씬 많이 발생하는데 고스트 프로토콜에서는 이제
생성 시간을 빨리 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고스트 프로토콜 써서 생성 시간을 더 빨리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데시에 대한 설명인데 오늘은 이렇게 POW의 롱기스트 체인 룰이랑 그다음에 이더리움의 고스트 프로토콜 이렇게만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